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제이슨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번 보고 싶은 데는 카페베네예요. 카페베네가 지금은 300곳이지만 1000곳이 넘었어요. 한창 때는. 근데 기사를 보면 카페베네가 2018년에 법정관리 조기 졸업을 했다. 금감원 공시자료 보면 한류벤처스가 30% 넘게 1대 주주로 돼 있는데 공동 경영 체제를 이제 한다라고 돼 있고요. 산업은행은 이제 원래는 채권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건데 이제 회사가 돈을 갚을 정도의 여력이 안 되니까 이제 출자 전환은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주주가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한때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재에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분이 김성건 대표님입니다. 2년 만에 스타벅스를 제치고 업계 1위에 올랐다. 2008년에 시작해서 2014년에 900개가 넘었고 2013년에는 여기에 논문이 게재도 됐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특이한 게 처음에는 이 화성침공이라는 오락실을 브랜드를 세워서 이게 100개가 넘으면서 전국에 이걸로 프랜차이즈 성공을 첫 번째로 합니다. 김성건 대표님이. 그 다음에는 이거 성공을 기반으로 왕삼겹닷컴이라는 고깃집을 열어서 이것도 또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 두 개로 굉장히 성공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이 행복 슈풍령 감자탕 요새는 많이 보이진 않는데 여기도 전국적으로 히트를 시키면서 이제 프랜차이즈계의 그런 성공 신화를 씁니다. 그걸 기반으로 이제 기존 거를 다 버리고 카페베네를 창업을 하신 거예요. 처음엔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연예인 마케팅도 많이 하고 여기 아래 보시면 이 블랙 스미스라는 데 그리고 토니버거는 지금도 있는 데인데 여기도 다 이제 김성건 대표님이 이제 창업을 하신 곳입니다. 박유천, 송승헌 그리고 예전에 한예슬 이런 분들을 써가지고 이제 연예인 마케팅을 굉장히 잘 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던 것이 우선은 무리하게 확장을 너무 많이 했다. 그리고 해외 진출까지 했어요. 미국까지 진출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과연 옳은 선택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연예인 마케팅에 너무 크게 의존을 했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고서는 사람들이 갈 유인을 별로 못 느꼈고 또 다른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왔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또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법정 관리를 졸업하고 성수동에다가 카페 거리에 이런 식으로 리뉴얼을 했다고 합니다. 큐레이션 서비스, 기분에 따라서 음료를 이제 골라주는 것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게요.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 대표님은 토니버거라는 데도 런칭을 했는데 요새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또 여기도 송승헌 씨랑 분쟁이 있었더라고요. 광고료 지급 관련해서. 이 블랙스미스도 엄청 빨리 성장을 했다가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마인츠돔 과자점이라는 데도 이제 운영을 하셨는데 여기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참 흥망성쇠라는 게 있지만 지금은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할리스를 인수한 곳이죠. KG그룹이 도대체 무슨 회사일까 한번 보면 자, KG는 사모펀드를 활용해서 동부제철이란 제철 회사도 인수를 해서 1년 만에 덩치가 2배가 컸다. 여기가 이제 서대문 쪽에 있는 KG 본사입니다. KG그룹은 국내 기업 집단 중 63위를 차지. 그래서 원래는 경기화학, 이름이 딱 KG, 경기죠. 경기화학으로 설립됐다가 그 자산 총액 자체가 5조가 늘어나면서.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19년에 인수했던 동부제철 때문입니다. 동부제철 자체가 2조가 넘는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배가 늘어났던 거죠. 여기를 한번 보시면 곽씨 집안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곽씨 집안이 KG 케미칼, 그 아까 말씀드린 경기화학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아래 다양한 철강 관련 회사들 플러스 이니시스 결제 서비스 업체죠. 권도균 대표님이라는 분이 이제 여기를 잘 운영을 하시다가 지금은 프라이머라는 그런 VC, AC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KG ETS라는 회사도 있어요. 여기는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인데 굉장히 핫한 회사입니다. 상장은 이미 돼 있고 여기도 지금 매각한다고 지금 태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 동부제철이 있고 또 에듀언이라고 교육업체도 있습니다. 또 이 FMB라는 회사를 통해서 KFC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데일리라는 언론사도 있어요. 인터넷 신문사인데 여기도 처음에 출범할 때 온라인에서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하자라고 출범을 한 곳인데 이것도 갖고 있는 곳입니다. KFC 여기는 이니시스 저희가 결제할 때마다 항상 보는 KG ETS라는 폐기물 업체 그리고 KG 동부제철, 이데일리까지 갖고 있는 회사여서 과연 투썸플레이스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KFC에다가
오더 시스템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사실 다른 데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게 어느 정도의 시너지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 F&B 사업 쪽을 굉장히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F&B의 장점은 사람들이 그냥 하루하루 먹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경기에 영향을 받진 않죠. 어쨌든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역행할 수도 있고 경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 KG그룹이 갖고 있는 곳들이 이제 제철 산업 같은 곳, 뭐 이런 결제 산업, 플랫폼 사업은 조금 다르지만 이 폐기물 사업 같은 경우, 폐기물이나 제철 사업은 사실상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이제 변하는 것도 있고, 또 이거에 따라서 경쟁사들도 계속해서 전략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에 민감한 업종을 제외하고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음식료 산업을 추가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목적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 근데 CJ 투썸플레이스를 팔았는데, 이 투썸플레이스 말고도 이 CJ가 푸드빌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근데 푸드빌은 뭘 갖고 있는 데냐면 빕스, 계절밥상 같은 이제 계열사를 갖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 2018년부터 빕스 계절밥상 영업 종료를 시작을 했고, 중국에서도 철수를 했고, 예전에는 CJ제일제당 외식사업 부문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사세가 조금 기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CJ는 왜 자꾸 팔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CJ그룹이 파는 것도 있지만 인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15년부터 물류회사, 로지스틱스, 그다음에 이 식품회사, 슈완스 컴퍼니는 미국에서 피자, 냉동 피자로 1등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18년에 슈완스, 뭐 에코라이츠 이런 데는 CJENM에서 이제 컨텐츠 회사입니다. 즉 컨텐츠, 그다음에 음식료, 그리고 물류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매각은 헬스케어, 뭐 CJ 헬로, 투썸플레이스 같이 이제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심 자산에 집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는 쭉 봤는데 그러면 왜 이 카페들이 많이 생겼을까? 또 카페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한번 보면 결국에 이 커피 소비량은 국민소득 증가랑 맞물리게 됩니다. 94년에 저희가 $10,000 국민소득이 돌파를 했고 2006년에 $20,000, 이제 2017년에 $30,000를 돌파해서 지금 이제 안정적인 $30,000 체제로 가고 있죠. 커피 수입량을 한번 보면 2005년에 8만이었는데 2018년에 15만, 그리고 지금은 17만이 넘습니다. 여기 잘렸는데. 그래서 2배가 훨씬 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05년 이후로 커피라는 외국 문물이죠. 사실 예전에는 외국 문물이었던 것을 이제 수입하는 것도 굉장히 간편해지고, 단순히 밥만 먹는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밥을 먹고서 커피를 마시는 문화도 있고, 또 식사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커피를 카페에 가서 마시는 그런 문화 자체가 정착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강해지고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제력이 높아지고 우리가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이제 커피 문화라는 게 생겼고, 그거에 따라서 커피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도 성장 자체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한국도 3만 불에서 과연 4만 불, 5만 불로 언제쯤 갈 수 있을까? 또 실제로 사람들이 지금 하루 1년에 350잔을 마신다, 하루에 한 잔씩 마신다고 하는데 하루에 2잔씩, 뭐 하루에 3잔씩 마실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건 또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페셜티 커피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음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페셜티는 국제 스페셜티 커피 협회가 평가한 80점 이상의 등급의 커피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스타벅스 리저브, 블루보틀, 커피앤웍스, 이건 아까 보면 SPC 그룹에서 운영하는, 이디야에서도 커피랩을 냈고 엔젤리너스 스페셜티 등이 이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기존의 사람들이 익숙한 커피 맛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맛, 조금은 특이한 맛으로 이제 나아가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국내 카페의 90%를 차지하는 동네 카페들도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그런 맛, 그리고 자기들만의 특성을 반영한 메뉴를 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니치 마켓을 잡을 수 있는 것이 그런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시장 오늘 기억할 것은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지만 90%는 그냥 개인 브랜드다. 그리고 동네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새는 스페셜티 카페 아니면 자기들이 차별화될 수 있는 점으로 조금 흘러가고 있다. 또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이런 카페 브랜드들이 생겼고 지금 보면 스타벅스는 이제 정말 스타벅스 본사에서 굉장히 많은 로열티를 갖고 있고 이디야나 엔젤리너스나 뭐 이런 곳들도 한국 브랜드긴 하지만 엔젤리너스, 뭐 투썸 플레이스, 폴바셋, 할리스는 원래 다 대기업 계열사로 운영이 되던 곳들이었다. 근데 요새 투썸 플레이스는 매각이 되고 또 이 할리스라는 곳은 뭐 케이즈라는 약간 본업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특이한 회사에 인수를 되는 것도 있었다. 등이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